이게 양자 암호입니다. 알쏭달쏭 신비한 세상이다. 되게 놀랍게도 우리나라 통신 3사는 다 활용을 하고 있어요. SK, KT, LG 플러스 다 쓰고 있고요. 근데 찾아보면은 걔네 빼고는 거의 없어요. 네. 그 왜 그러냐면은 이 양자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.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은 그렇게 극저온의 그 환경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 이제 전자적으로 비슷하게 만들어냈죠. 그거 만드는 것 자체가 비싸고, 그러니까 지금 크게는 두 개의 분배 방식이 있어요. QKD라고 해서 양자 키를 분배하는 양자 키 방식이 있고, 또 하나는 PQC라고 해가지고 양자 내성 암호라고 해요. 크게 두 가지의 암호를 많이 쓰는데, 이거는 좀 쉬워요. PQC라고 해서 양자 내성 암호는 말 그대로 양자의 내성을 가진 암호예요. 근데 우리가 양자 컴퓨터랑 양자 암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속도였었잖아요. 얘가 얼마나 빨리 풀리냐. 근데 거기에 얘도 알고리즘을 쓰기 때문에 알고리즘에 풀기 어려운 뭔가 난제를 던지는 거예요.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있는데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걔를 되게 패패 꼬아놔요, 선생님이. 되게 해가지고 시간을 엄청 길게 잡아먹는 거예요. 그게 바로 양자 내성 암호예요. 그러니까 양자가 풀 수 있는 시간을 엄청 오래 갖고 가게. 그 양자의 그 빠른 속도를 그렇죠. 방해하는 어떤. 그렇죠. 예. 그래서 걔는 어떤 기계적인 게 하드웨어가 필요 없어요.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어요. 예. 그래서 얘는 뭐 가격도 좀 싸고 해가지고 얘가 막 LG 플러스인가 해서 이거를 쓸 거예요. 네. 그리고 처음에 얘기했던 그 양자 키 분배는 똑같이 그렇게 쏘는 거예요. 쏴서 얘를 이제 이것처럼 아까 계속 이해가 안 되는 얘를 만들어내는 건데, 얘의 문제는 가장 큰 건 뭐냐면은 전송거리가 100km밖에 안 돼요. 현재로서는. 너무 짧다. 네. 그 짧아요. 얘를 길게 만들어야 돼서 모든 나라들에서 이제 이거를 좀 길게 만드는 법들 이런 걸 찾아내고 있는 거고,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난수 발생기라든지 단일 광자 검출기, 그러니까 광자를 하나씩 검출해내는 그런 거나 뭐 양자 프로토콜 이런 것들 만들어내는 비용이 너무 비싸요. 그래서 QKD는 좀 비싸기 때문에 쉽게 상용화되기. 네, 상용화되기 어려워요. 그래서 SK가 연매출이 15조래요. 근데 세계 1위의 양자 암호 통신 업체를 700억에 샀어요. 네. 그리고 KT는 이거의 R&D에 투자만 2천억을 투자했어요. 한 해에. 그러니까 웬만한 업체는 할 수가 없어요. 이거에 대한 게 너무 큰 거예요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양자 검출기 어쩌저쩌고 만들어내는 것도 칩 같은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. 반도체예요, 반도체. 뭔가 만들어내는 칩. 그렇기 때문에 이 뭔가 들어갈 수 있는 허들이 되게 높아요. 네. SK가 유리할 수밖에 없네요. 그렇죠. 하이닉스도 있고. 그렇죠. 예. 하이닉스도 있고, 뭐 슈리저스도 있고, 이렇게 하니까. 뭔가 되게 유리하네요. 그렇죠. 예. 걔네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고. 그리고 뭐 LG 플러스나 KT 쪽 아까 얘기했던 PQC는 그런 것들 조금 더 보완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뭔가 풀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거고. 예. 통신사에서는 이 양자 암호를 가지고 네. 어디다 쓰려고? 네.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양자 암호의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는 한 14억 달러. 네, 아마 140 정도 그럴 거예요. 네. 국내로는 2025년까지 1조.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라서 좀 작은데, 5년에서 10년 안에는 얘가 상용화 될 거라고 본대요. 그래서, 그리고 뭐 요새 어떤 공급망이라든지, 그리고 뭐 병원, 공장 이런 데 해킹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, 현재는 이제 좀 큰 규모를 가진 쪽, 국가기관, 큰 기업들에서 얘를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. 근데 활용하고 있어요. 활용하고 있어요. 그래서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.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생각하겠지만, 얘를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걸 생각을 하면은 되게 무궁무진해져요. 2007년도에 스위스에서는 이미 연방이나 지방선거를 온라인으로 치렀는데, 그때 양자를 통해서, 양자 암호를 통해서 데이터 왔다 갔다 해서 성공적으로 선거를 치렀어요. 네.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겠죠. 그러니까 표를 딱 누르면은 걔가 양자 암호가 돼서 저로 쭉 전송이 돼서 거기서 받아서 저장하거나 이제 그런 식이 됐겠죠. 그래서 뭐 일단 스위스에서는 그렇게 뭐 투표에 활용한 적도 있었고, 요거 국내에서 좀 많이 얘기가 나오는 거는 현대중공업에선 KT랑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본관이랑 저쪽 해양 관련된 무슨 특수선박부 여기랑 이제 연결을 해서 선박의 어떤 설계도 같은 거 이런 거를 데이터를 보낼 때, 전송할 때
양자암호화해서 보내는 거죠. 그럼 탈취되는 걸 막을 수 있고, 그래서 방산업체들이 요걸 좀 더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이제 자율주행차 이런 것도 있어서 제주도에서는 지금 시범사업으로 양자암호 통신 시범망 사업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에 이걸 좀 접목해서 뭐 교통정보 알림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을 한다는데 그런 게 왜 양자암호가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네, 그런 걸 한대요. 그래서 뭐 지금 제주도에서도 양자암호를 통해서 지자체가 뭔가를 하고 있고, 네. 보안 쪽으로는 양자암호를 이제 키워드 던지는 곳이 몇 군데가 있기는 해요. 네. 근데 일단 안랩에서는 그 양자 난수 생성기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난수 생성하는 거 이제 그 QRNG라고 하는데 그거를 추가해서 암호 모듈을 만들어냈어요. 암호 모듈. 근데 안랩도 자체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로 이것도 다른 통신사랑 이게 해가지고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. 네. 자체적으로 만들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쉽지 않아요. 네. 업체들 규모 네. 따는 협업 없이는. 그리고 2020년도에는 SK텔레콤에서 몰랐는데 갤럭시 A 퀀텀이라는 핸드폰이 나왔었대요. 근데 얘 안에 양자 난수 생성기기 칩셋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. 들어가서 TID로 어떤 그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면은 양자 보안 기반의 양자 암호 기반의 OTP 인증을 추가한 게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양자 암호를 통한 OTP가 하나 생겨나가지고 그 암호를 가지고 이제 로그인할 수 있는. 그리고 그걸 가지고 확장을 해가지고 일반 시중 은행들 어디더라? 어떤 은행과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OTP를 가지고서는 이제 계좌 개설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네, 같이 했다고 합니다. 네. 근데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용도 되게 크고 사실 이게 말씀드리는 거 들어보면은 이 양자 암호를 되게 여러 가지 용어로 쓰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은 양자 암호 통신을 제일 많이 써요. 양자 암호 통신. 그러니까 사실 모든 게 다 통신인 거잖아요. 뭘 보내더라도. 그래서 사람들 생각으로는 이 시장이 여러 보안 분야 중에서도 특별히 네트워크 보안에 조금 치중이 되지 않겠느냐. 근데 진짜 그거는 그런 얘기를 해주신 데는 없었거든요. 양자 컴퓨터는 어떻게 만들어요? 저 이런 거. 그게 궁금해요. 네. 양자라는 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데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지? 그거는 다른 데서 얘기해 주시겠어요? 아까 보여줬던 것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. 그래서 여기에 막 확률자가 분포한다고 했잖아요. 그러면은 이 원자 핵이랑 얘랑 사이에는 빈 공간이잖아요. 빈 공간이거든요. 네. 그냥 빈 공간이에요. 빈 공간일 수밖에 없는 게 얘랑 그 값이 반대 값이기 때문에 밀어내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. 네. 이게 만약에 들어와진다. 그게 바로 앤트맨입니다. 앤트맨. 앤트맨. 아, 앤트맨. 작아지는, 얘를 줄이면은 원자가 작아지니까 작아질 거고 얘를 넓히면은 커지니까 커질 거잖아요. 앤트맨 양자역학이에요. 근데 우리는 다 이걸로 이루어져 있다면서요. 그럼 우리도 몸이 빈 공간이어야 되잖아요. 그렇잖아요.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살색에 보이는 것도 이게 빛이 반사돼서 보이는 거지. 사실 다 비어있는 공간이 돼서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찾다가 어디로 가게 되면 이걸 많이 보게 되면 어디로 가게 되면 철학으로 가게 됩니다. 나는 무엇인가? 나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? 나는 공이다 이러면서 뭐 보존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죽어서 이제 분해가 되잖아요. 근데 결국에 우리는 다시 돌아가는 게 다 그렇게 원자단에 쪼개져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린 항상 존재한다.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. 그런. 그래서 이게 나중에 그런 물리학이 결국에 만나는 게 철학이랑 만나더라고요. 이렇게. 네, 결국에 크잖아요. 그럼 양자를 하면 그렇죠. 예, 아닌가? 그렇죠. 네네. 그러니까 그거를 큰일 났다. 오늘 어쩌지? 이거 이상하게 끝날 것 같은데. 너무 모르겠어요. 스크린 도어 열렸어요.